기소를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터무니없다고 황당하다 이런 입장을 전해왔는데요. 윤건영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들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반응이시던가요? 대단히 화가 나시고 황당해 하시는 거죠. 전혀 관련이 없는 걸 억지로 수사를 하고 그걸 결국 기소까지 가는 것은 정치성이 다분히 있는 보복성 기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예, 정치적인 목적의 보복성 수사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윤건영 의원 역시도 정치 보복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실체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사위의 취업을 위해서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부탁을 했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이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내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검찰의 보도 자료에는 그 어떤 내용도 찾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인디언 기우제 수사를 한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 주변을 탈탈 틀었습니다.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틀었거든요. 사돈의 친척들까지 다 틀었는데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예, 세 번째는 기소 시점입니다. 굳이 왜 지금 시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윤석열 씨가 기소가 되고 파면된 상황에서 저는 일종의 검찰의 보온 기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승진하고 영전했던 그런 일종의 정치 검찰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타겟으로 해서 보복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크게 세 가지 지점 짚어주셨고 제가 세 지점에 대해서 각각 검찰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에 대한 이제 반론성 의견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검찰이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 또 전 사위죠 이제는 전 사위의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에는 그런 대가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물이라고 판단하는 건데 왜 법리적인 혹은 논리적인 사실적인 오류가 있다고 보세요? 우선 검찰은 초기에는 제3자 뇌물죄로 의유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 이상직 씨를 중진공 이사장으로 시켜주는 대신에 전사위를 취업시켰다라는 게 아주 간명한 논리였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이상직 중진군 이사장은 당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직 국회의원이었고 이스타항공을 설립했던 기업가입니다. 중진공 이사장을 하는데 하등 문제가 없었죠. 차고 넘쳤기 때문에 청탁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즉 제3자 뇌물죄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부정한 청탁이거든요. 근데 부정한 청탁을 검찰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먼저 취임을 한다. 그런 다음에 한참 이후에 사회가 취업을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제3자 뇌물죄로 엮을 수가 없다 보니 검찰이 들고 나온 게 뇌물죄입니다. 예. 즉 사이의 월급이 대통령에게 뇌물이다라는 회계망측하고 신출기물한 논리를 내세운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뇌물이 성립이 되려면 사위와 대통령은 경제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래야 뇌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다르거든요. 검찰이 뭘 문제 삼았냐고 하면 사위와 딸에 대해서 생활비를 지원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동안 쭉 생활비를 지원하다가 네. 취업이 되고 나서 생활비를 끌었다. 그렇죠. 예. 월급을 받았으니까 그거 주던 생활비를 안 주게 된 거니까 뇌물 아니냐라는 회계망측한 논리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위 내외에 생활비를 준 적이 없습니다. 월세를 줬어요. 월세라는 게 뭐냐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서 생활 활동을 하다가 서울로 국회의원에서 오는데 서울에 집이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딸내가 살던 집을 내가 임차를 해서 쓸게 라고 해서 매달 월세주로 얼마씩 줬던 게 있는 겁니다. 그 임차 시기가 언제죠? 국회의원 시절이죠. 예. 그 시기 이후에는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